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좌를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감사하게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오늘 추가적으로 컬러 램프와 텍스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영상의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아이인데요. 얘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얘가 쓰는 언어를 입력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지오메트리 노드가 쓰는 언어를 배워서 내가 아는 언어를 조금씩 늘려갈 겁니다. 그중 오늘 배울 언어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맵 레인지라는 언어입니다. 일단 만들면서 이것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의 아이코스피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모디파이어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몸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떻게 만들지를 넣어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 우린 모르겠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물체가 여러 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닌자의 분신술처럼 허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인스턴스라고 했어요. 이 물체들은 모두 인스턴스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인스턴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얘부터 만들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스턴스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린 인스턴스 on point를 선택할게요. 이건 물체의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물체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아이코스피어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코스피어의 메쉬 부분을 인스턴스 on point의 인스턴스와 연결해줄게요. 이때 여기에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를 입력해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물체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크네요. 이땐 인스턴스 on point의 스케일 값을 조절해주면 이렇게 인스턴스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스케일의 x, y, z 값을 0.1로 조절해 볼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 점마다 아이코스피어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약간 모양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아이코스피어에 있는 subdivision 값을 2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나는 얘를 랜덤하게 배치하고 싶어요. 그럴 땐 distribute points on faces 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면에다가 무작위로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얘를 넣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Distribute Points on Faces를 입력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줄 건데 아이코스피어로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걸 영상처럼 튀어나오게 만들어줄게요. 이때 쓰는 언어가 바로 Extrude Mesh인데요. 얘는 물체의 면이나 점, 선 등을 돌출해서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줘요. 이걸 연결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Extrude Mesh를 검색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우리는 페이스 모드로 설정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면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줄 건데 거기에 아이코스피어로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면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익스트루드 메쉬의 옵셋 스케일을 조절해보면 튀어나오는 간격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영상이랑 좀 다르죠? 영상에서는 여기 끝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끝부분의 크기를 조절해줘야 되겠어요. 이때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케일 엘러먼트인데요. 얘는 물체의 특정 부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린 얘의 끝부분만 크기를 줄여줄 거니까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스케일 엘러먼트라고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줄 건데 거기에 아이코스피어로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물체의 면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줄 거야. 이 중 특정 부분만 크기를 조절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스케일 엘러먼트에는 스케일 부분이 있는데 이건 크기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이 스케일 값을 조절해보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크기가 변하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부분의 크기를 조절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린 어떤 부분의 크기를 조절할지 입력해줘야 해요. 이땐 스케일 엘리먼트의 셀렉션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린 여기 끝부분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니까 튀어나온 모양의 끝부분을 이 스케일 엘리먼트에 입력해주면 되겠죠. 여기 잘 보시면 익스트루드 메쉬에 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튀어나온 면의 맨 윗부분인 끝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스케일 엘리먼트랑 연결하면 이 부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 익스트루드 메쉬의 탑과 스케일 엘리먼트의 셀렉션을 연결해주세요. 그럼 여기 스케일 엘리먼트의 스케일을 조절해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하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 엘리먼트는 특정 부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린 영상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때 지난번 사용했던 씬타임이라는 언어를 써볼게요. 씬타임은 현재 프레임에서 경과되는 시간을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컨스와 연결하면 1초마다 물체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프레임과 연결하면 1프레임마다 물체가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럼 이걸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씬타임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우린 이 물체가 1초마다 조금씩 튀어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씬타임의 세컨스와 익스트루드 메쉬의 옵셋 스케일을 서로 연결해주세요. 이걸 연결하면 이 노드는 나는 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만들어줄 건데 거기에 아이코스피어로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물체의 면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줄 거야. 이 중 끝부분만 크기를 조절해줄 거야. 그리고 1초마다 물체의 면이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재생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니까 물체가 너무 크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때 우린 이 튀어나오는 범위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때 쓰는 언어가 바로 맵 레인지인데요. 이건 범위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입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맵 레인지를 사용하면 입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늘려줄 수 있어요. 반대로 범위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 value는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from min은 원래 범위가 최소 뭐뭐부터 라는 뜻이고 from max는 원래 범위가 최대 뭐뭐까지이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밑에 to min, to max는 바꿔줄 범위예요. 해석하자면 to min은 바꿔줄 범위가 최소 뭐뭐에서 라는 뜻이고 to max는 최대 뭐뭐로 바꾼다 라는 뜻이 돼요. 즉 이건 최소 뭐뭐에서 최대 뭐뭐로 범위를 바꾼다 라는 뜻이 돼요. 우린 범위를 바꿔줘야 하니까 여기 to에다가 바꿀 범위를 적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맵 range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여기 잘 보니 from min은 0, from max는 1이에요. 이 말은 원래 범위는 최소 0에서부터 최대 1까지의 범위이다 라는 뜻이에요. 0은 뭐고 1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0은 어떤 기능이 적용되기 전 상태이고 1은 어떤 기능이 적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린 익스트루드 메쉬로 아이코스피어의 면을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 기능이 적용되기 전 원래 아이코스피어 상태가 0이고 익스트루드 메쉬의 기능이 적용되어 튀어나온 상태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우린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최대값을 1보다는 살짝 큰 1.5 정도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럴 땐 to min, to max에 우리가 바꿀 범위를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0에서 1.5의 범위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 to min은 0을 입력해주면 되고 to max는 1.5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건 최소 0에서 최대 1.5의 범위로 바꿔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 원래 모양에서부터 점차 물체가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입력값을 0으로 해줄게요. 이건 이 물체는 0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돼요. 다 한 다음 재생해보면 우리가 지정한 범위만큼 물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맵 레인지는 굉장히 많이 쓰여서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매테리얼을 설정해줄게요.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매테리얼 탭에서 뉴 버튼을 클릭한 뒤 색상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렌더 뷰에 가보면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지오메트리 노드의 경우 따로 매테리얼을 설정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린 지난번 매테리얼을 설정할 거야 라는 말에 set 매테리얼을 넣어줬었어요. 이번에도 넣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매테리얼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이걸 맨 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만든 매테리얼을 선택해주면 렌더 뷰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물체가 튀어나오는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